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당시 소니를 향해 분노한 건 분명한 저의 미스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소니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그리고 우리 팀이 얼마나 소니를 활용 못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콘테와 페리시치라는 두 존재 때문에 전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니에게 주장으로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레전드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니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과연 이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2023년 3월 24일 오후 8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A매치 평가전이 있었다. 전통적인 축구 강호들이 즐비한 남미 소속 국가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콜롬비아에게만큼은 아주 강했다. 상대 전적은 7전 4승 2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벤버지, 파울루 벤투 감독이 떠나고 후임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경기였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전 커리어에 많은 물음표를 자아내는 감독으로 독일, 미넨, 미국, 베를린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매번 실패를 겪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첫 감독직을 수행했던 독일 대표팀에서는 막상 감독인 클린스만은 별다른 전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수석 코치였던 레브가 모든 전술을 담당하여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이에 당시 팀의 에이스이자 독일의 레전드 수비수인 필립 람은 클린스만을 향해 아무런 전술도 능력도 없는 꼭두각시 같은 감독이다 라며 당시 부임 중인 감독을 매섭게 비난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고 후임 감독으로 당시 수석 코치였던 요아임 레브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레브는 아직까지도 독일 국가대표 감독 중 최고로 평가받으며 독일 축구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수석 코치에게 모든 전술을 맡긴 채 본인은 그저 감독 자리에서 직함만 단체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한다는 비난에 시달렸고 실제로 미국 대표팀 시절에서 수석 코치에게 정권을 위임한 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수석 코치의 능력으로 미국 대표팀을 월드컵 16강에 올려두기도 했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은 자리를 지킨 채 수석 코치만 변경되었음에도 미국 대표팀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클린스만을 향한 비난의 내용에 더욱 힘을 싣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인의 전술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강해서 당시 미국 대표팀의 에이스였던 랜던 도노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하기도 하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베를린 부임 시절에도 경기 결과가 부진하자 팀과의 공식 논의 없이 페이스북으로 나는 그만두겠다 라는 영상 하나만 기재한 채 감독직에서 도망치듯 나간 것 또한 유명한 일화이다. 이렇게 여러모로 의문투성이었던 감독이 대한민국의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채 치르는 첫 경기가 하필 축구 강호인 남미의 국가였던지라 많은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고 대한민국 공격진은 콜롬비아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다. 전반전에만 2골을 몰아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단연 그 중심에는 자타공인 월드클래스 소니 선수가 있었다. 소니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 가담, 보름반, 키패스, 드리블 돌파, 날카로운 슈팅 등 다방면에서 엄청난 스탯을 쌓으며 미친 듯한 활약을 선보였고 전반전에 터뜨린 대한민국 대표팀의 2골 모두 소니가 올린 득점이었다. 특히나 최근 토트넘에서 잠깐 부진했던 움직임이 무색하게 공격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책임지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일부 안티팬들이 소니는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 라며 날려댄 무차별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하듯 미친 활약을 선보인 것이다. 특히나 무전술로 악명 높았던 클린스만 감독이었지만 소니 자체가 곧 전술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다. 이 경기 활약은 유럽에 있던 소속팀 동료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팀의 부진을 마치 소니 혼자만의 잘못인 것처럼 경기장에서 소니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던 골키퍼 요리스는 이 경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요리스는 이어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력이 사실 소니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고 확실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바로 고집스러운 전술만 사용하는 콘테와 소니의 월클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페리시치. 이 두 명이 문제였다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라며 한국 축구 팬들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토트넘에서의 전술적인 피해만 받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세계 최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소니가 하루빨리 자신의 장점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날개를 활짝 펼쳐보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추천 영상에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